애프터 이펙트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스타트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열고서 작업할 건지, 아니면 여기 보면 리센트라고 해갖고 최근에 작업한 프로젝트 명들이 나타나는데 원하는, 즉 최근에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열고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파일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즉 영상 편집과 관련된 파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파일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 뉴 프로젝트 선택하든지 아니면 스타트 뉴를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스타트 뉴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언타이틀드,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프로젝트가 임시로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원하면 파일 메뉴에서 Save As를 해갖고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저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만나게 되는데 상단에 메뉴가 나타나고 여기 보면 프로젝트 창이 있고 또 밑에 타임라인 창이 있습니다. 이쪽 타임라인,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영상을 배치하고 시간의 흐름을 여기서 구성하게 되는데 포토샵에서 작업할 때 보면 일종의 레이어 창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타임라인 창입니다. 그리고 여기 컴포지션 창, 아주 중요한 창인데 이 컴포지션 창은 이 타임라인에서 레이어들을 배치해 갖고 편집한 그 내용, 즉 영상 편집 결과물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컴포지션 창입니다. 실제로 윈도우 메뉴에서 여기 보면 컴포지션 창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윈도우 메뉴에서 다시 컴포지션 창이 나타나고 밑에 타임라인 윈도우 메뉴 가서 타임라인 윈도우를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클릭해서 체크 상태를 해제해주면 타임라인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윈도우 메뉴에서 다시 타임라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일단 애프터 이펙트에서 영상을 합성하는 작업을 하려면 소스, 영상 합성에 필요한 소스들을 불러야 되는데 불러온 소스들은 이쪽 프로젝트 창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소스들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여기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든지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갖고 여기 임포트 해갖고 파일, 또 뭐 멀티플 파일, 뭐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쪽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특정 폴더로 가서 여기서 한번 사진을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얘도 선택하고 두 개만, 세 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포트를 해줍니다. 참고로 얘들은 다 이미지입니다.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포트된 이미지들이 이 프로젝트 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얘들을 좀 간단하게 프리뷰를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럼 프리뷰 이미지가 여기 나타나고 간단한 정보가 나타나는데 이 이미지는 가로 세로가 1200 곱하기 800 픽셀이고 픽셀이 가로 세로 비율은 1대1이라는, 그리고 색상은 수백만 컬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정보를 보여줍니다. 얘도 그렇습니다. 가로 세로 사이즈 이미지가 JPG 형식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얘들을 가지고 합성 작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일단 새로운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컴포지션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은 얘를 가지고 작업해야겠다, 뭐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여기서 한번 조그만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얘를 베이스로 해갖고 컴포지션을 만들어야겠다. 그럼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드래그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 이렇게 떨어뜨려줘도 됩니다. 타임라인 창에다 떨어뜨려주니까 바로 여기 조금 창을 조금 이렇게 정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컴포지션의 이름은 방금 전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이미지의 이름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포지션이 만들어지고, 이 프로젝트에 등록된 소스들은 이 푸티지라고 합니다. 얘는 컴포지션이지만 아이콘이 틀립니다. 이런 이미지라든지 영상 같은 것들은 다 푸티지라고 합니다. 즉 아도브 애프터 이펙트로 불러온 소스 파일들은 전부 푸티지라고 하고, 그 푸티지를 이용해서 컴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데, 컴포지션은 뭐냐? 컴포지션은 하나의 영화를 만들어갈 때 전체 영화를 구성해주는 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씬이 하나, 둘 또는 여러 개가 보여갖고 전체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컴포지션입니다. 지금 얘를 재생해 들어가는데, 재생해들 들어가보면 뭐 별 변화가 없습니다. 얘는 스틸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스틸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데, 이렇게 일단 컴포지션을 만들면 여기서 영상을 합성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또 다른 거 한번 얘를 이렇게 클릭하고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이 위쪽에다. 그럼 위에 배치되고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재생 헤더를 들어가보면 밑에 이렇게 보이다가 이제 또 새로 추가한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합성 작업을 하게 되고, 이 컴포지션 창은 이 타임라인에서 작업 중인 영상의 합성 결과물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얘를 다시 땅땅 더블 클릭해갖고, 이번에는 문서로 가갖고 한번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비디오 소스 이쪽으로 가갖고 웨이팅을 한번 선택하고 인풋 하겠습니다. 얘는 mp4 영상입니다. 지금 웨딩이 인풋 된데, 이름은 웨딩 1.mp4고 가로 세로 픽셀은 8549-4890이고 픽셀의 가로 세로 비율은 1:1입니다.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도 들어있는데, 컴포지션 창은 실제 타임라인에서 작업 중인 영상의 합성 최종 결과물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소스를 불러온 상태에서 이러한 이미지들은 이쪽에서 좀 크게 확인하고 싶다, 이 푸티지들을. 그럼 땅땅 클릭해주면 여기 푸티지 창이 열리게 됩니다. 푸티지 창이 열리고 가운데 휠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온 소스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푸티지를 땅땅 더블 클릭하면 이 푸티지 창이 나타나면서 그 안에 소스들이, 즉 푸티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웨딩이란 영상이 여기 나타나는데,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재생됩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즉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을 중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불러온 소스, 즉 그 소스가 일단 프로젝트에 등록되면서 푸티지를 바뀌는데, 이 푸티지를 좀 크게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얘를 땅땅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이 푸티지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불러온 소스를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좀 적어서 확인하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틸드 키를 눌러줍니다. 틸드 키는 키보드 좌측에 보면은 탭 키가 있을 겁니다. 탭 키 위에 보면은, 잠깐 보면은 키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사각형 키가 있는데, 이 키 위에 문자 보면은 이렇게 물결 모양의 텍스트가 있고, 이렇게 인용 보호가 있는 이러한 키가 있을 겁니다. 위쪽에는 ESC 키가 있고, 이 마우스 쓰니까 잘 안 써지는데, 이 키 밑에는 탭 키가 있을 겁니다. 이 틸드 키라고 하는데, 이 틸드 키는 ESC 키 밑에 있고 탭 키 위인데, 얘를 누르면 특정 창, 활성화된 창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틸드 키를 눌러준다. 그렇게 전체로 커집니다. 다시 한번 틸드 키 눌러주면 원래 상태가 되고, 여기가 좀 타임라인 창을 좀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커서를 그쪽으로 이동시켜주고 틸드 키를 눌러줍니다. 틸드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내가 특정 창을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창 위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고 틸드 키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작업 공간 특정 창을 확대하고 싶다 그때는 틸드 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작업을 하다 보면 창을 크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쪽에서 또 한 가지, 여기서 타임라인 창으로 갖다 놓은 푸티지들은 또 레이어라고 합니다. 타임라인 창에서는 타임라인 창을 구성하는 이러한 푸티지들을 레이어라고 하는데, 레이어들을 여기서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럼 여기 땅땅 더블 클릭해줍니다. 그럼 또 레이어 창이 나타나면서 해당 레이어가 여기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푸티지를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푸티지를 땅땅 더블 클릭하면 푸티지 창에서 해당 푸티지가 보이게 되고, 즉 소스가 보이게 되고, 레이어를 땅땅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창이 활성화되면서 이 레이어에 있는 소스가 이쪽에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를 좀 살펴볼 것인데, 이렇게 창들을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이 이펙트 앤 프리셋을 자주 사용하니까 좀 이쪽에다 옮겨놓고 쓰고 싶다. 그럼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럼 이동됩니다. 지금 보라색 영역인데 얘가 배치될 영역입니다. 기존의 거하고 같이 사용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놓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창과 이펙트 앤 프리셋 창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옮겨졌고, 나는 얘를 띄워갖고 다시 요 옆에다 놓고 쓸래. 이렇게 준다. 그럼 이쪽 창 따로 있고 또 이쪽 창 영역 따로 있고, 같은 패널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이렇게 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도 뭐 원한다 그러면 이쪽 옆으로, 그럼 지금하고 똑같은 결과인데, 이름 쪽을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요 안에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얘는 안에는 안 들어갔는데 이 옆에 넣어보겠습니다. 요 옆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작업하는 워크스페이스 모드가 스탠다드 모드입니다. 다시 원래 상태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윈도우 메뉴로 가갖고 워크스페이스로 가갖고 리셋 스탠다드, 원래 스탠다드 모드로 돌아가기 위해서 얘를 클릭해줍니다. 리셋 스탠다드. 그럼 다시 이펙트 앤 프리셋이 원래 있던 대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워크스페이스가 되게 많이 제공됩니다. 애니메이션 작업에 최적화된 워크스페이스, 컬러 작업 또는 효과 주는데 적합한 작업. 한번 이펙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좀 이렇게 좀 바뀝니다.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워크스페이스에서 애니메이션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좀 바뀝니다. 이쪽 보면, 즉 이쪽에서 특정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면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에 최적화된 그런 워크스페이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난 페인트 관련된 작업을 해야겠다.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이쪽에 컴포지션 창, 이쪽에 레이어 창이 열리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쪽에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 나타나니까 올 패널 하면은 모든 창들이 다 나타납니다. 이쪽에 상황에 따라서 올 패널 선택하고 작업해야 할 경우인데 이쪽에는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나는 다시 스탠다드 모드로 들어갈래.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는 얘를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좀 빼놓고 써야겠다. 이러한 창들이 이런 식으로 배치된 상태에서 나는 작업을 참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워크스페이스, 작업 환경을 저장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윈도우 메뉴로 가고 지금과 같은 작업 환경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 워크스페이스로 가고 Save as New Workspace를 해줍니다.
Save as New Workspace. 이름은 My Workspace라고 하겠습니다. My Work. 이렇게만 하고 OK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My Work라는 새로운 워크페이스가 생겼고, 윈도우 메뉴에서 가보면 지금 워크스페이스가 My Work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애니메이션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펙트 앤 프리셋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갔다가 나 My Work로 들어갈래, 여기를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서 My Work를 선택해도 됩니다. 여기서 한번 여기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펙트 앤 프리셋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었다가도 필요하다면 또 삭제해 줄 수 있습니다. 윈도우 메뉴로 가서 워크스페이스를 가갖고 에디터 워크스페이스로 갑니다. 에디터 워크스페이스로 가갖고 마이 워크스페이스, 얘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얘 선택하고 딜리트 해줍니다. 오케이 해줍니다. 이제 가보면 마이 워크스페이스, 마이 워크라는 워크스페이스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하다 보면 나한테 필요한 적절한 작업 환경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해당 작업 환경을 워크스페이스로 저장을 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에디트 메뉴에서 프리퍼런스로 가고 어피어런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어피어런스에서 가보면은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브라이트니스 한번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밝아집니다. 화면이. 여기서는 적절히 밝기를 조정해서 나한테 맞게끔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봤을 때 그냥 디폴트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너무 밝으면 눈이 피곤하니까 그래도 밝기를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쪽을 이용해서 화면 밝기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